자, 먼저 자기소개. 이경우입니다. 네. 저는 사람은 모두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그 까미의 이방인 수업을 들으면서 저는 그 네르소랑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듣었는데요. 이제 가족 중 한 분의 죽음이 갑작스럽게 이뤄졌었고, 그리고 장례식에서 저는 모든 이가 제가 슬퍼하기를 바란다는 걸 어린 나이에 느끼고 약간 과장된 슬픔을 연기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것도 저는 스스로 너무 괴로웠고 그 며칠 이후로 슬픈 걸 전혀 드러내지 않고 일부러 더 즐거워하면서 막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주위 친척들과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그 죽은 사람의 기일을 기리지 않는 것으로도 또 비난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익숙해하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슬퍼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이제 제 슬픔을 제 편이 아닌 사람들한테 내보내고 싶지도 않았던 거고요. 메르소도 자기의 어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죽은 어머니 얼굴도 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방인은 결국 저이기도 하고 제 이웃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 비슷한 부분과 심리가 있지만 또 각자 다른 상황을 겪고 그것에 대해 다 똑같이 생각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이방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의 속한 무리에게 이해받기를 원하지만 결국 그 이해도 순간적인 것일 뿐이고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 경혜 씨의 주장에는 뭔가 앞뒤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잘 지적을 좀 해줘 보세요. 질문 없으신가요? 네, 갑자기 조용해졌어. 경혜 씨 자신의 얘기가 우리를 좀 충격에 빠뜨렸죠. 아마 여러분 자신도 그럴 때가 있었을 겁니다.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우리 친척 가운데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슬프질 않은 거야. 근데 이제 누가 오면은 가장 슬픔을 크게 표현하냐면 보통 고모들. 고모들은 저기부터 신발 벗고 들어오면서 이제 막 이제 곡을 하고 막 한 뒤에 딱 끝나자마자 뭐해? 조카 어떻게 지냈어? 이러거든. 갑자기 방금 전 사람은 어디 가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됐는데 난 그 장면을 계속 보면서 너무 그냥 웃음이 났던 거야.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고인에 대한 애도 슬픔을 표현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죽음 장례라는 전체가 어릴 때 좀 가식적이고 의례적이고 뭐 그냥 결국 끝에 가서 뭐 합니까? 먹고 마시고 그냥 끝내는 이런 식의 형태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조카는 뭐 안 슬픈가 봐 이런 얘기들을 또 하죠. 그죠? 그래서 솔직히 얘기를 하죠. 별로 슬프지 않다고. 사람이란 누구나 다 죽는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서로를 멀어지게 합니다. 경혜 씨도 그런 경우에는 그냥 침묵하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알아서 좋게 다 해석을 해 주더라고요. 그 뒤부터는 이제 조용히 있는 법을 터득을 했어요. 근데 그 나머지 분들, 나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도 이방인일까요? 경혜 씨는 자기를 이방인이라고 느꼈는데 나머지 분들은 어떤가요? 그분들도 이방인인가? 순간적인 그 순간에는 제가 이방인이었지만
다른 상황 중에서는 그분들도 다 이방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 상황마다 저마다 이방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좋습니다. 그 정도면 아주 훌륭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일 때 누군가는 이방인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경혜 씨가 이방인일 때 나는 이방인이 아니야. 같은 이방인끼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리와 메르소가 서로 이방인이잖아요. 만나니까 통해. 이런 과정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개념과 우리 말고 너라는 개념으로 분리가 됐을 때 군중, 대중, 무리, 덩어리 이렇게 뭔가 하나의 커다란 단일체가 형성되고 그 바깥에 실존, 바깥에 놓이는 누군가가 있을 때 그가 이방인이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이방인도 형성이 안 됩니다. 제가 코스모폴리탄이란 말을 강조했던 걸 유튜브 들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까미의 이방인을 이해하려면 코스모폴리타니즘이라고 하는 그 사상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군중이고 다중이고 익명이고 사람들이고 더블들이고 이런 전제가 깔려 있을 때 중뿔난 놈, 이게 바로 나거든. 그때 내가 이방인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아무튼 잘 피해 갔어요. 경우에 따라서 이방인이 되는 거니까 이방인이 안 되는 이런 사람은 없어서 잠재적으로는 모두가 이방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분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아, 저런 경험담을 얘기해주면 참 좋습니다. 우리 두 번째. 네. 자, 질문들 많이 해주세요. 미디어학부 일성학부 김배울입니다. 잠깐. 김배울이요. 네, 네. 아, 네, 전 3번 주제로 저희가 토론을 했었는데요. 업물리면 그 누구의 탓도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탓하고 싶은 건 그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를 받았기 때문인데 저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의 탓도 아니다라는 걸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아픔을 느낀 그 아픔이 사라지진 않잖아요. 근데 그 아픔을 해소해주지 않는다면 또 다른 업물림을 방관하는 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제 일어났던 강남역 살인사건 얘기는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다른 예시를 들고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두환도 요즘에 헛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발포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그리고 그 당시 지도층들은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 잠입을 해서 선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빨갱이들을 처단하기 위해서였다는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를 단순히 여전히 친일파가 청산되지 않았고 우리가 광복한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것을 이런 말로는 사회의 그런 업물림을 이해할 수는 있어도 그 당시에 발생한 그 천몇 명이 죽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사라지진 않잖아요. 그 업물림을 일어난 그 사건이 사라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업물림에 대해서 탓할 수 없다라는 말은 좀 그 방관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떠나서 그 당시에 일어난 그 업물림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잘못을 한 거고, 그러면 그걸 이해하는 걸 떠나서 어쨌든 그 사건의 원인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되지 않으니까 그때 당시 그게 되지 않고 그때 전두환이 다음 정권이 넘어와서 재판을 받았지만 또 다시 그 다음,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이 다시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유로 다시 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이해받아야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확실하게 져야지 또 다시 다른 그 업물림에 대해서는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이야기가 좀 커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요. 혹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이라는 건 사실 한 개인이 만들어내긴 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광주 사태도 이제 악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히틀러조차도 히틀러 개인의 작품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대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 다대수가 침묵을 했습니다. 침묵한 것이 죄죠. 침묵한 탓에 그렇게 엄청난 비극이 저질러졌습니다. 침묵 안 했으면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깨어있더라면 많은 지성인들이 그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침묵하는 바람에 공론화가 안 됐고 결국은 독재가 승리한 것이죠. 뭐 이런 탓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사회적 현상은 한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작품은 아닌 것이고요. 서로 이렇게 엇물려 있고 복잡한 관계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런 거를 복잡한 관계로 일어나는 거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지도층이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상징적인 그런 책임을 물어주는 행위는 있어야 된다고 느끼는 게 그래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구나. 물론 방관하는 모두를 다 벌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 줄 수 있는 누군가는 벌을 해야지 그 다음에 그게 잘못된 일이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질문인데 네. 약간 생각 정리가 안 돼서 잘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한 사람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도층이 뭐 침묵하는 대중의 탓을 떠안았을 때 따지고 보면 그 침묵한 사람도 잘못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대중은 자기의 탓을 어떤 한 지도층에게 줌으로써 자기의 어떤 문제에 무뎌질 수 있고 네. 그것이 또 다른 엇갈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동감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방관하는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세 번째 분 발표 기회가 필요해서 마치겠습니다. 잘하셨고요. 아마 여러분도 계속 고민이 될 거. 한번 이 문제를 들으면 그 문제를 계속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세 번째 발표자를 모시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사회심리학과 나수민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모두가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방인이 이제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간단하게 하면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나 자신의 자각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라는 걸 자각하면서 나만의 세계가 있는 거고 각각의 서로의 세계가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질적으로 외로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들. 근데 이제 그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모여서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다 라고 하고 다른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너는 이방인이 아니고 너는 이방인이고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다 라고 좀 잔인하게 행동을 하는데 저는 이에 대해서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사람이 그래도 다 어두운 면만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방인, 그러니까 공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방인을 알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고 공존을 하려 하는 거고 하지만 이게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죠. 이러한 시도가 오히려 어떤 분한테는 잔인하게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청중을 침묵시켰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이제 제가 이해한 바로는, 나에 대한 자각이 생겼을 때, 그런 일들이 가끔 있죠. 나 혼자뿐이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에 대한 스스로의 깨달음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되고, 나의 모습을 나름대로 규정짓게 됩니다.
그러고 봤더니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공부도 못했고 뭐 등등 후회도 생기고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 나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갖게 되고, 그때 이제 나는 남들과 좀 다르구나, 그리고 남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외로움을 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친구도 진정한 친구는 보니까 없고, 스스로 고립되고 또는 이제 단자화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될 때 스스로 이방인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이방인이라고 느끼는 순간 우리가 왜 이방인이 안 되게 되냐면, 외로움 때문에 무리 지으려고 하고 공감하려고 하고 공존하려고 하고 해서 더불어 잘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모습은 끼리끼리 모여 다니는 모습을 보면 이방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모습 자체가 근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이방인이라고 깨달은 자각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이야기를 한 듯 합니다.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론이랄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실존에 관한 논의는 이제 딱 한 가지만 남겨놨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을 이제 남겨놨죠. 실존 문제에 운명이 빠질 수는 없는데요.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배할 수 있을까요? 또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배도 못하고 벗어날 수도 없다면 그럼 운명이 우리를 지배하고 가두는 역할을 하겠네요. 바로 실존 문제는 나를 가두고 나를 지배하는 그러한 운명, 사람의 운명, 여자의 운명, 대학생의 운명, 대한민국 21세기 현재의 운명이라고 하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런 나를 가두는 감옥과 같은, 하지만 그 운명에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이 운명의 문제를 앞으로 다뤄갈 겁니다. 이걸 다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이제 에리히 프롬이 말하는 이제 실존 개념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의 실존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현대 철학자 에리히 프롬이 말하는 자본주의에서의 실존 문제를 좀 이해해 보고, 그리고 나서 신은 죽었다라는 니체의 말을 가지고 이제 우리 운명을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